그러니까 UAE로서는 쉽게 말하면 빡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중동 진출의 어떤 관문이고 교두보인데 사우디가 다 뺏어가네 이렇게 되는 거죠. 형한테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겠네. 불만이 많죠. 형이 우리 밥그릇을 네. 건드리네? 이렇게 되는 거지. 또 뭐 그런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최근에 그 아랍에미레이트 그 나라가 오펙에서 탈퇴했다고. 즉 그게 꽤 뭐 여러 가지 의미도 담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우리는 오펙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야 유가에 무슨 영향 주는 거야 또 궁금하잖아요. 예. 그래서 전문가분을 또 급히 저희가 섭외해서 네.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왜 탈퇴했는지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네. 그거 딱 두 가지 여쭙고 마무리하려고 네. 합니다. 그 문병준 전 사우디 아라비아 대사대리님이신데 네. 중동에만 거의 36년을 계셨어요. 안 가본 중동이 나라가 없는 거죠. 10개국을 계셨으니까 더 오래 계셨어 한국보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사우디에서 오래 계셨어요? 아니면 아랍에미레이트 그 아부다비에 있는 우리 대사관에서 3년 근무하고요. 네. 두바이 총영사로 3년 근무하고 사우디는 2번 근무했습니다. 아. 2000년에 3년. 외교관이셨던 것 같은데 네. 유독 중동에 많이 계셨나 보네요. 네, 제가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 많이 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은데. 뭐 하여튼 그런 말 들었습니다. 아. 네. 외교관들은 보통 이제 전 세계를 골고루 돕니까? 아니면 한번 이렇게 어느 쪽 동네와 인연이 깊거나 전문성이 생기면 외교부도 여기는 이분이 전문가니까 하면서 또 그쪽으로 많이 보냅니까? 그 우리 기본적으로 냉탕 온탕이라고 그러죠. 네. 이제 우리가 이제 흠질을 한번 하면 또 선진국 순환 근무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같이 중동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은 미국보다 중동이 좋아. 그쪽으로 좀 보내줘 그러면 보내줍니까? 좋아. 뭐 거기 잘 안 가려고 그러는데 그럼 너 가. 뭐 그렇죠. 약간 험지 느낌이군요.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UAE가 갑자기 탈퇴한 걸로 우리는 받아들여지는데 네. 원래 그 이른바 전문가들 하에서는 저 친구들 저럴 줄 알았어였어요? 아니면 전문가들도 깜짝 놀랐어요? 저럴 줄 알았어요, 저. 아 그래요? 네네네. 그 왜 그러냐면 예. 이제 그 오페크에 보면 쿼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각국별로 얼마 정도 생산하면 그 생산량이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UA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생산하는 건 한 330만 배럴이에요. 근데 이제 최대로 하면 한 480만 배럴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480만 배럴을 좀 늘려달라. 근데 그 오페크에서는 안 늘려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 2021년부터 이제 그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왜 사우디하고 그 좀 갈등이 있느냐? 그러니까 원래 400만 배럴을 생산할 수 있는데 네네네. 오펙의 감산 정책 때문에 300만 배럴 했던 건가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300만 배럴에서 점점 늘어서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늘어서 지금 이제 480만 배럴 되는 거죠. 근데 오페크에서는 유전도 새로 만들고 해서 네, 그래도 300만 배럴을 유지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180만 배럴을 그러면은 이게 땅에 묻어놓고 못 팔게 하는 거야? 이게 1년에 한 60조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불만이 이제 2021년부터 생긴 거예요. 아니 그럼 그런 규제가 있으면 미리 얘기를 하고 유전 개발을 하지. 네. 그 개발하면 캐낼 수 있을 줄 알고 개발을 한 건가요? 아니면 이게 이제 캐낸다기보다는 이미 이제 그 일본은 캐내 갖고 보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못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는 유전에서 좀 더 굵은 예. 빨대를 예, 박아서 그렇습니다. 더 캐내는 예. 하여튼 굵은 빨대 박을 때 네. 그럼 좀 얘기를 하고 박지. 그거는 이제 각국이 사실 이제 뭐 UAE뿐만 아니라 예. 쿠웨이트라든가 일부 국가들이 사실 쿼터에 대비해서 더 많이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 예전에 이제 앙골라 같은 경우도 네. 한 180만 배럴 이렇게 생산을 했는데 그 쿼터를 한 110만 배럴밖에 안 주니까 우리도 싫어 왜 우리 더 많이 팔고 싶은데 그래서 탈퇴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UAE가 처음은 아니에요. 그리고 카타르 같은 경우도 탈퇴를 했는데 그건 조금 달라요. 뭐냐면 거기는 뭐 쿼터도 적은데 거기는 카타르는 사실 LNG 천연가스가 이제 주 품목이에요. 예. 그럼 뭐 우리 뭐 쿼터도 잘 안 주는데 뭐 우리가 굳이 있어? 그래서 그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럼 쿼터 줄 때 니네는 원래 480만 배럴 뽑을 수 있지만 네. 350만만 해. 네. 이런 식으로 쿼터를 주는군요. 그렇죠. 그게 이제 강대국의 어떤 사우디 같은 데 1100만 배럴이에요.
쿼터가 예. 그러니까 훨씬 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UAE로서는 그러니까 사우디는 계속 1100만 배럴 정도 유지됐거든요. 아니 사우디도 한 1,500만 캘 수는 있는데 우리도 1,100만만 캘 게일 수도 있잖아요. 사우디는 맥시멈 하면 1200만 배럴이에요. 그러니까 1200만 배럴에서 지금 1100만 배럴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비율을 따지면 UAE 비해서는 상당히 작은 거죠. 그러네. 그렇죠. 형이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UAE는 보면은 우리는 점점 이렇게 그러니까 사우디하고 간극이 계속 더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UAE는 석유가 그렇게 넉넉한 나라가 아니라고 들었는데. 석유는 이제 UAE가 이제 7개 토호국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석유는 아부다비에서 94%가 그러니까 나옵니다. 두바이 같은 데는 또 안 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두바이는 거의 다 고갈이 됐고요. 그 두바이는 이제 석유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제 관광, 부동산, 물류, 항공, 마이스, 전시 예. 이런 데로 이제 시스템이 완전 변했어요. 불만 있을 수밖에 없겠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사우디가 좀 너무했네 리더십이.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사실은 이제 좀 UAE가 이제 나온 게 또 다른 복합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사우디가 이제 예전에 예멘 후티군이라든가 예. 이런 거 이제 연합군을 결성을 해서 같이 군사 작전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UAE가 중간에 빠졌어요. 그 얘기 저희 몰라요. 좀 얘기해 주세요. 네. 후티랑 뭐 어떤 얘기 있었는지. 후티가 이제 지금 이란하고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후티 반군이 이란 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후티하고 히즈불라하고 또 뭐 이런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후티 반군이 왜 사우디에 위협적이냐면 사우디 국경에 있어요. 자. 요쪽입니다. 요쪽. 아 고기가 예, 예멘의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되는데요. 네. 이 사실 이제 후티가 왜 사우디에 이제 자꾸 자극하냐면 여기 3개 주가 있어요. 여기 3개 주가 있는데 원래는 예멘 땅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다시 우리 이제 수복하겠다 그런 것도 있고 네. 또 이란하고 후티가 같은 편이니까 네. 자꾸 이란이 자극을 합니다. 사우디 조금 이렇게 건드려라. 네, 건드려라. 네. 뭐 이런 식으로. 음. 네. 그래서 사우디랑 어떤 연합군들이 그 후티 반군들을 그 네. 제압하려고 갔는데 제압하려고 갔는데 네. UAE는 중간에 빠져버린 거예요. 아. 왜냐하면 이 전쟁이 그냥 계속 길어지고 네. 그리고 또 UAE 군인들이 죽었어요. 거기서 사망을 해서. 아니 사우디의 저 일인데 왜 UAE가 저기에 동원됐었어요? 아, 여기 이제 GCC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공동체라는 그런 어떤 개념이 있어요. 아, 어떤 네.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다 같이 네. 하기. 그 우리가 흔히 말한 식으로 사우디를 형님 국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우디가 야, 좀 우리 좀 도와줘. 우리 아, 혼자만은 그래서?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UAE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자국인 병사도 사망을 하고 아. 전쟁은 오래 갈 것 같고 예. 그래서 그냥 빠진 거예요. 그게 언제적 일이에요? 대충? 그거 이제 2019년 뭐죠. 얼마 전이네. 5년 전 일이구나. 예, 그 네. 외에도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사우디가 비전 2030 뭐 이런 거 하면서 전 세계에 이제 투자를 유치하려고 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기업을 유치해야 되죠. 그래서 많은 다국적 기업한테 사우디에다가 지역 본부를 두라.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UAE에 있던 게 그렇죠. 빠져나가지. 그러니까 아. UAE로서는 이제 쉽게 말하면 빡친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가 중동 진출을 어떤 관문이고 교두보인데 겨우. 사우디가 다 뺏어가네? 이렇게 되는 거죠. 형한테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겠네. 불만이 많죠. 형이 우리 밥그릇을 네. 건드리네. 어. 그렇게 하는 거지. 또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또 이제 그 이스라엘하고 이제 아랍 국가 중에 잘 아시는 그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있죠. 네. 그거를 또 UAE가 제일 먼저 발빠르게 해버렸어요. 그 저희가 그거를 네. 과연 알까요? 네. 모릅니다. 아브라함 협정.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이제 이스라엘하고 어. 이제 아랍 국가 간에 이제 뭐 국교도 수립하고 평화적으로 잘 지내보자. 그게 이제 2020년대 초에 바레인하고 UAE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국교도 정상화하고 했는데 네. 사우디가 저기 어떻게 우물쭈물하다가 그게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주도권을 계속 UAE한테 뺏기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도 이제 불만이 생긴 거예요. 슬슬 요즘 들어서 사이는 안 좋았는데 그럼 그동안 그래도 같이 뭉쳐 있었으려면 사우디가 자꾸 너무 힘이 세서 좀 그랬든가 아니면 그래도 얻는 게 있어서 있었던가 그래도 붙어 있었던 이유는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란이라는 큰 그 잠재적인 적이 있으니까 이게 걸프 지역 국가 6개국이 이렇게 단합을 해야 되겠죠. 예. 그거 하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아랍 걸프 지역 국가들이 옛날에는 이게 다 한국가였어요. 오스만 제국에 있던 석유가 나기 전까지는 사실 여기 관심도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한국가였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 이익이 있어요. 아. 그리고 여기는 국가도 중요하지만 부족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 사우디에 있는 그 부족이 쿠웨이트도 있고 막 그래요. 우리보다 뭐 국경 개념이 훨씬 낮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새 이제 정치적으로는 약간 이렇게 경쟁 관계에 있지만 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잘 뭉치고 있어요. 예. 예, 예. 약간 같은 뭐 형동생하는 그런 게 있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란 전쟁 있고 사우디가 이제 큰 형님으로 이란 전쟁 나니까 UAE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우리를 좀 지켜주고 군사도 그 사우디 같은 데는 한 15만 명 됩니다. 근데 UAE는 6만 명인데요. 네. 그 중에 한 15,000명은 또 용병이에요. 외국에서 사온 군인인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UAE 같은 경우는 7개 토국이 뭉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단합이 조금 약하겠죠. 근데 네. 이번에 이란 미사일이 막 UAE에도 날라오고 막 그렇죠. 그랬어요. 예. 그 UAE에 엄청 많이 날라왔어요. 그럼 그 그때는 오히려 뭐- 이스라엘 선거보다 더 많이 날라왔어요. 보통 그럴 때는 각자 지킵니까? 아니면 보통은 사우디가 좀 막아줍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사우디가 요번에 이제 보면 막아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막아준 거냐. 사우디가? 아니면 이란을 의식해서 일부러 안 한 거냐.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좀 말 안 듣네 좀 컸다고. 그렇죠. 뭐 약간 그렇죠. 이런 게 있었나 그렇죠. 보네요. 아니 사우디가 미사일을 막을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아이언돔 같은 거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거가 사우디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 아이언돔은 없지만 사드라든가 패트리어트. 이렇게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요번에 다 거의 다 요격은 했습니다. 사우디가. 예, 예. 그럼 아랍에미리트는 원래 자기 거는 없고 저기 아랍에미리트도 있습니다. 그럼 각자 하면 예. 되지 뭘 사우디한테 부탁을 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워낙 그 걸프 6개국 중에서 그 UAE가 가장 많은 피해를 받았거든요. 유전 같은 거.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막아준다는 게 꼭 뭐 이거를 저격하고 그것보다도 어떤 심정적으로 야 내가 도와줄게. 사우디 같은 경우는 3,600만 명이에요. 자국 그 병사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줄게 이런 말만 해줘도 UAE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말이라도. 그렇죠. 근데 그 실질적인 그런 어떤 제스처를 전혀 안 취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저기 안에 그 사우디만의 어떤 그 생각이 있겠죠.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예멘에 그 반군 뭐 아니면 또 남북 분리주의자들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도 지금 저기 사우디하고 UAE하고 좀 심하게 말하면 그 충돌 직전까지 갔었어요. 근데 그 끝나자마자 거의 이란하고 이제 전쟁이 터져버린 거예요. 예. 이란 이스라엘이. 예, 그러니까 사우디는 이제 UAE한테 이제 앙금이 남아 있는 거죠. 예. 내가 굳이 도와줘야 돼, 너 저 예멘에서 우리하고 살 뻔하지 않았냐,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사이 안 좋구나 많이.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 뭐 그동안에 빠지고 싶었을 것 같은데 굳이 왜 지금 빠진 거며 이거 빠지면 뭐 불리한 거 없어요? 불리한 거는 이제 봐야 됩니다. 이제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거 이제 우리도 잘 봐야 되는데요. 네. 이 빠지면 오페크가 사실은 이제 가끔씩 모여가지고 야 우리 얼마 생산하자. 그리고 가격은 뭐 어느 정도 유지하도록 우리가 생산량 잘 조절하자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UAE가 빠지면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생산도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고. 480만 배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여력이 되면. 근데 당장은 못 합니다. 그 네. 이제 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니까 한 예. 2년, 3년 걸릴 겁니다. 네. 그렇지만 가격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오페크가 이제 UAE가 또 왜 중요하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비상시 위기 상황 시 이렇게 그 단숨에 생산할 수 있는 그 오페크 내 그 생산량이 한 450만 배럴 됩니다. 그 중에 300만 배럴이 사우디고요. 150만 배럴이 이제 UAE예요. 그 가격 조절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확 줄어드는 거죠. 그러고 UAE가 내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그럼 가격 조절을 하고 생산 조절 하고 그럼 이게 이렇게 교란이 오지 않습니까 시장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굉장히 오페크에서 이제 조금 고민하고 있고요. 이게 또 잘못하다가 도미노
흑암처럼 퍼지는 거예요. 다 나간 그러니까 거. 뭐 이제 이라크는 이제 우리 안 나간다. 이라크도 굉장히 생산량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럼 우리는 오페크의 안정을 위해서 계속 있겠다 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쿠웨이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지금 커트 대비해서 생산 적게 하거든요. 그런 나라, 알제리 같은 나라 이런 데는 LNG 비율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저기 쿼터도 적은데 굳이 남아 있어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불안감이 굉장히 많이 증폭되는 거죠. 그래도 지금까지는 남아 있었던 건 명분 의리 아니면 뭐 사우디와의 무슨 실리였어요? 다른 나라들은 UAE는 그렇다고 치고. 이제 다른 나라들은 지금 그거죠.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명분, 형, 뭐 그런 거고 대부분의 여기 보면 이슬람 국가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같이 남아 있는 건데 이제 이란이 이게 어떤 변곡점이 될 수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쟁에 있으면 전쟁 때에도 사우디가 역할을 한 게 별로 없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계속 사우디하고 이렇게 협력을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인식의 전환이 조금 오는 거예요. 네. 전쟁 때 사우디한테 무슨 역할을 기대했을까요? 지금 이란이 미국이랑 싸우고 이란은 그 미국이랑 싸우는 과정에서 네. 아랍 국가들에 있는 미군 기지를 이제 미사일로 쐈는데 네네. 사우디가 그때 뭘 해줄 걸로 다른 아랍 국가들은 기대를 했어요.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게 꼭 어떤 군사적인 지원이 아니더라도 예. 우리는 GCC 걸프 지역 국가든 한 공동체다. 나토 같은 거. 네, 공동체니까 네가 공격 당하면 우리 가만 안 있겠다. 뭐 이런 어떤 구두 개입이라도. 그렇죠. 그런 걸 해줘야 되는 건데 너무 소극적이죠. 그 소극적인 이유는 뭐였어요? 사우디는 소극적인 게 이제 UAE와 그런 여러 가지 UAE 미워서. UAE하고는 그렇죠. 예. 근데 UAE 미워도 그렇게 해야 사우디도 체면도 살았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달이 난 거죠. 왜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특히 사우디는 요즘 미국이랑은 사이 좋잖아요. 좋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란한테 야, 니 이러면 진짜 우리랑 한판 붙는 거야라고 얘기도 할 만도 한데 사우디가 했습니다. 그 이란한테는 사실 이제 사우디의 스탠스가 어떠냐면 전쟁이 나기 전에는 이란하고 미국에 설득을 계속했어요. 이게 전쟁하면 안 된다. 특히 내부적으로 사우디만이 이란하고 이렇게 전쟁이 나면 사우디가 절단나요. 왜 절단나냐면 사우디가 지금 비전 2030이라고 이렇게 국가 어떤 개조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투자도 유치해야 되고 유가도 안정돼야 되고 해외 기업도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란이 전쟁 나서 헛띠 때릴 뻔 이게 절단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쟁 전에는 제발 이렇게 그 전쟁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다가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나니까 이제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란이 힘 못 쓰도록 좀 세게 두드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중간 예. 스탠스가 바뀐 거예요. 미국한테. 예. 근데 이제 또 장기간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장기전. 예. 장기전으로 가고 지금 휴전하고 나서는 이란이 사우디하고 걸프 국가들을 안 때려요. 그러니까 이제 스탠스가 또 묘해진 거예요. 이거 길게 사우디는? 가자니. 그렇고 또 어정쩡하게 이렇게 이란을 놔두면 이란이 또 힘 키워가지고 또 때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또 이란이 이렇게 완전히 붕괴되는 건 바라지 않아요. 왜 붕괴되면 또 난민이 생길 수도 있죠. IS 같은 데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입장이 모호한 거예요. 애매한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UAE는 나갔다. UAE가 나간 거에 대해서는 사우디는 깜짝 놀라서 화가 날까요? 아니면 UAE가 나갈 때 형 내가 좀 서운하긴 해. 그래도 뭐 그동안 고마웠어. 우리 진짜 근데 석유 좀 팔아야 된다. 진짜. 우리 가서 좀 석유 좀 팔 거고 형 그래도 좀 그 이해 좀 해주길 바래. 우린 나간다라고 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UAE하고 사우디 관계가 조금 지금 경쟁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약간의 어떤 갈등이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형님 국가라고. 그래서 지금 보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사우디에서 어떤 공식 반응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트럼프는 그 UAE 조치를 환영한다. 그렇게 했어요. 네. 얘기된 거네 그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또 트럼프하고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자하고 굉장히 친해요. 요즘 그렇더군요. 네, 친한데 또 특이한 게 뭐냐면 그 28일 날 그 발표한 시점에 그 오페크 탈퇴하겠다 그런데 그때 사우디 외교장관이 제타에 가서 왕세자를 또 만났어요. 그러면 그 안에 이걸 몰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얘기는 됐다. 그렇죠. 거기가 원래 중동의 그 어떤 특징이 이렇게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고요. 이면에서 이렇게 다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걸 사우디는 왜 용인해 줬어요? 사우디가 용인한 건 아니고요. 하고 말고 할 힘이 네, 그쪽에서 그냥 한 건데 무기를 이제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여긴 아니라 뭐 이제 말리고는 싶은데 이제 그럴 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이제는 사우디 힘 모양 빠지게. 왜 뭐 예전에 UAE가 이제 지역적으로 조금 힘이 없었다 그럴 때는 네. 설득을 하면 되지만 이제는 이제 조금 사우디의 어떤 그 관리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네. 사우디, UAE 이런 관계예요. 지금 본인 늘 먹은 거 마음대로 하잖아요. 지금 솔직히 뭐 조금 후배라고 해도 뭐 사실은 장순원 기자가 나한테 뭐 허락을 받습니까? 뭐 솔직히 뭐 나 때문에 뭐 못하는 게 있습니까? 딱 그 관계 같습니다. 지금 뭐 사실은 옛날에 한 2년차 기자 이럴 때만 해도 깍듯했거든요. 근데 뭐 이제 나이 먹고 나니까 니나 내나 뭐 그러면서 아주 그냥 딱 그 관계죠. 내가 사우디 여기 UAE. 근데 이제 사우디 UAE 보면 그런 관계이기도 하지만 UAE가 사우디가 이제 메카 메디나라서 이제 이슬람 성지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똑같을 겁니다. 아, 그게 좀 다르네. 네. 네. 뭐라고? 하여튼 상황은 좀 그렇습니다. 궁금한 게 이제 두 가지가 남는데요. 오펙은 이건 이제 모를 일인데 이건 이제 대사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추측하시는지. 이제 오펙에 와야 되는 게 시작이고 모르겠어. 한 길게 한 10년, 20년 후에 보면 이제 오펙 없어졌을 거야. 그리고 곧 이제 오펙의 무슨 감산 이런 거는 힘 발휘 못해. 이쪽일까요? 아니면 이건 그냥 UAE의 개인적인 일이고 오펙은 큰 문제는 없어일까?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UAE도 증산. 뭐 이런 상황에서 유가는 또 오펙도 UAE가 나가면 오펙도 자기네 멤버들 그래도 규합하려면 세게 감산 강요는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럼 결국은 또 사실상 증산. 그러면 유가는 좀 내려가는 방향으로 강하게 작용하겠네. 라고 봐야 될까요? 오페크가 사실 이제 가격 조절을 하려면 어떤 전 세계 한 석유 한 70%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오페크가 한 37%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능력은 거의 없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어느 좀 그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그 위기 때 어떤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레버리지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리고 37%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거기 플러스 애매하구나. 네, 오페크 플러스 또 10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 이제 러시아도 러시아 들어가고 뭐. 그 합치면 아직까지 한 55% 정도 됩니다. 그 영향력은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UAE가 왜 중요하냐면 그 급할 때 생산하고 가격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UAE가 일부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뭐 앙골라라든가 뭐 카타르라든가 이런 나라는 빠져도 돼요.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근데 UAE는 450만 잉여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중에 3분의 1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450만 배럴이 이제 총 예. 비상시에 이렇게 단숨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다. 그러면 좀 모자란 그 석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사우디하고 UAE가 오페크 중에 유일하게 이걸 생산할 수 있어요, 추가로. 오페크 중에 산유량이 많은 나라 원투가 사우디 UAE예요. 그러니까 산유량도 많고 예. 그 산유량 외에 바로 퍼낼 수 있는 비상시에 퍼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배럴인데 1,300만 배럴 300만 배럴 추가로 필요하다. 그러면 두 나라가 합쳐서 이제 퍼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있는 유정에서 더 끌어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뭘 파갖고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잉여 유전이죠.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사우디가 지금 생산할 수 있는 그 최대가 1,200만 배럴 예. 정도 돼요. 근데 지금 1,100만. 네, 1,100만. 그리고 지금 평상시에는 900만 배럴밖에 안 해요. 그러면 300만 배럴 남는 거죠. 지금 1,100만 한다면서요? 1,100만 배럴은 최대 안 했을 때. 그 그리고 허용하는 평상시에는 쿼터가 1,100만. 배럴. 근데 밥 먹고 캐면 1,200만.
그렇죠. 맘 먹고 아. 직접 해면 예, 그렇게 되니까 그 정도 여유분이 있는 나라가 두 개, 드문데. 예, 두 개. 예, 그러니까 이 국가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럼 오펙 중에 산유량 많은 원투네요. 그게 그 말이. 산유랑 많은 데는 그렇죠. 뭐 UAE, 이라크, 사우디 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겠네요, 예. 사실상. 근데 이제 UAE가 빠지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가격 교란이 없는 거죠. 줄이든 늘리든 예, 교란이 예, 있다. 예, 노이즈가. 예. 그러면 이제 사우디로서는 골치 아픈 거예요. 다른 오펙 국가들 아니 내가 더 늘려야 되나? 뭐 이거 감산해서 비싸게 받아야 되나? 그럼 또 UAE가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다른 나라들도 감산 안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네. 아니 우리 감산해봐야 UAE가 더 증산해버리면 이거 효과는 또 없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모두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닥치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부터 한 1년 그러니까 UAE가 480만 배럴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한 2년 정도까지는 봐야 됩니다. 이렇게 UAE가 독자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어떤 이제 파급 문제가 생기느냐. 당장 300만 배를 하던 게 480만으로 늘리기만 해도 유가에는 안정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가가 내려가느냐? 뭐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겪어보지 않아서. 그러니까 UAE가 당장에 그 480만 배로는 생산 못 하고요. 이게 이제 300만 배럴에서 뭐 360만 배럴, 420만 배럴, 480만 배럴 조금씩 네, 이렇게 하는데 그 과정 중에 기존의 오펙 국가들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뭐 빠질지, 아니면 다른 또 국가를 불러들일지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다른 국가 불러들인다는 게 뭐예요? 오펙에 폐를 시켰다. 아 그동안 아니었던 나라를 나와서 같이 감산하자고.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여러 가지를 지금 생각할 그 개연성이 있는 거죠. 어떤 나라가 괜히 망해가는 오페크에 왜 끼어들어요? 오페크라는 건 사실 이제 석유 수출 국가지 않습니까? 예, 예.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동체니까 자기네들이 하여튼 이게 쉽게 말하면 단합행위잖아요. 단합행위. 근데 그 안에 들어갈 거면 진작 들어갔죠. 어떤 나라가 후보인지 모르지만. 예. 그렇죠. 그거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오페크라는 게 요게 이슬람 국가들을 하고 몇몇 국가를 해서 이제 12개국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보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쭉 합쳐갖고 오페크 플러스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형태로 또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멤버국이 후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멤버국 후보는 지금은 모르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UAE처럼 이런 어떤 극단적인 경우가 처음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산유국 중에 지금 주요 산유국 중에 오펙 플러스에 들어가 있지 않은 나라가 아는 있나요? 나라가 있어요? 미국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야 야 UAE 나왔는데 네가 자리 좀 채우라고 할 만한 나라는 아니고. 없죠. 예. 그러니 예.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일 궁금한 건 유가인데 유가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라고 하는 거에서 아니 UAE도 증산, 다른 나라도 뭐 증산하면 증산하지. 야 이게 UAE가 증산하니까 우리라도 감산하자고 할 나라는 없을 것 같으니 근데 그냥 이제 내리는 쪽으로 베팅할래요. 예. 전체적으로 따지면 UAE가 하여튼 오페크에 빠진 건 굉장히 충격이지만 전 세계 어떤 일일 생산량이 뭐 한 4천만 배럴 훨씬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UAE가 차지하는 비중을 따지면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다.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다만 이번에 그 어떤 그 의미를 두는 게 뭐냐면 오페크의 핵심 국가가 탈퇴함으로써 어떤 파급 효과가 과도하게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미리부터 걱정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니 우리는 오히려 걱정하지 않고 유가가 내려가길 기대하는 겁니다. UAE가 오펙을 탈퇴했으니 증산을 할 거고 증산을 하니까 국제 유가는 내려갈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도 이제 오늘 이 오펙 탈퇴와 관련해서 뭐 보시는 분들은 그래 그러면 유가가 좀 하락한다는 쪽에다 베팅을 해볼까 하는 분도 계실 텐데 네. 일반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다른 변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페북에 올리신 글을 봤더니 하락 쪽보다는 좀 그 변동성이 커질 거라고 보는 게 맞아라고 하셨길래 변동성이 크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건 오히려 이게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이라서 왜 그런지 여쭈려고요. 그러니까 변동 이제 우리가 말하면
주식 주가처럼 이렇게 계속 출렁거리는 거죠. 지금도 보면 사실 지금 그 유가라든가 이게 가장 그 영향을 받는 게 각국의 생산보다는 호르무즈 해협이지 않습니까? 호르무즈 해협에서 막혔어. 네. 그러니까 요런 게 이제 앞으로 어떤 변동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네. 어차피 상수고 호르무즈 해협은 네. 이왕 있는 거니까 그거는 네. 생긴 상수고 네. 거기는 그거야 뭐 UAE가 오펙 탈퇴 안 했어도 네. 그건 항상 있는 거고 네, 네. 그래서 변동이고 요즘 네. 많이 올라가는데 네. UAE가 탈퇴했어라고 하는 뉴스는 네. 유가 하락 변수 네. 중에서도 꽤 묵직한 하락 변수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일단 제가 봐서는 네. 5월 초에 그 오페크 회의가 비엔나에서 개최돼요. 예. 거기에서 이제 사우디 측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걸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 이제 사우디 플러스 오페크 국가들이 자 UAE가 이제 그 탈퇴했는데 우리가 어떤 방안을 모색해야 되느냐 이런 걸 좀 먼저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어떤 이걸로 인해서 어떤 주식이 확 뛰는 것처럼 이런 것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한 6개월 정도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UAE도 갑자기 증산을 못 한다는 거죠?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줄여놔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기존에 지금 이제 한 맥시멈 330만 배럴인데요. 이거를 이제 최대한 빨리 한 400만 배럴 하려고 그래도 6개월 내지 1년이 걸립니다. 복구하는데. 그렇죠. 근데 복구하고 생산량 늘리는 게 그게 수축주만 튼다고 되는 거 그렇지 아니라 않습니다. 타던데요? 아닙니다. 그게 그 원유 같은 경우는 2년 3년 준비해야 됩니다. 예. 줄여놨다고 다시 키우는 거죠. 예. 그 5월에 그러면 그 오펙 국가들이랑 사우디랑 모여서 네. 혹시 그럼 UAE가 나갔으니 걔들은 나갔으면 분명히 증산을 할 테니 네. UAE가 증산을 시작하는 정도만큼 우리도 서서히 감산을 조금 더 합시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야, 내가 사우디가 리더니까 우리가 조금 좀 한 50만 불, 100만 배럴 좀 더 할 테니 니네들도 조금씩 해서 협조 좀 해라 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유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 안 그래도 전쟁 때문에 올랐는데 예. 그 미국은 안 그래도 유가 올라가지고 기분 안 좋고 예. 빈살만과 트럼프는 요즘 친해서 특히 빈살만은 트럼프랑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 저 오펙 회의 소집해서 감산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요걸 조금 봐야 되는 게요.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는 예. 우리가 이제 재정 유가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한 90불 돼야 됩니다. 근데 그 UAE 같은 경우는 한 50불 정도에 팔아도 돼요.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UAE 같은 건 또 지금 어떤 사우디하고 좀 다르냐면 사우디는 아직까지 석유의 한 70% 유지 그 의존을 하고요. 네. 그 UAE 같은 경우는 50%도 안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사우디는 어떤 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데 아주 지금 강력하게 아주 그 신경이 날카로워요. 그렇지만 유가가 높게 유지돼야지 그렇습니다. 불릴 수 있다는 거죠, 나라는. 네. 그래서 사우디는 어떤 정책이냐면 작게 캐서 비싸게 팔자. 그 정책이고요. 네. 그 UAE는 많이 그냥 가격은 적더라도 많이 팔아서 그냥 수익을 올리자. 그 정책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는 지금 미국 눈치 보면서 유가를 좀 내릴 만한 여유가 없다. 그렇죠. 지금 그렇죠. 거기 비전 2030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지금 저기 1조 달러 넘는 금액을 투입해 놨기 때문에 네. 예. 그 석유 팔아서 이렇게 수익을 많이 창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우디는 그 이른바 그 재정 유가 보다 낮은 유가일 때 팔면 예. 안 파니만 못해요? 안 파는 것도 아니죠. 그게 이제 그 원유라든 게 보면 뭐 저가로 팔 때도 있고 어떤 데는 팔긴 팔아야지. 왜 세일 그 가스 예. 고사시키려고 30불에도 팔았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 예. 이제 전략적으로 어떤 경우는 미국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어떤 데는 손해를 봅니다. 그 사우디가 이렇게 그 보면
그 걸프 국가의 국부 펀드라고 아시죠? 예. 거기가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도 1조 달러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석유를 안 팔더라도 한 2, 3년 동안 그거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이렇게 뭐 감산을 한다든가 유가가 낮다든가 그렇게 해도 단기적으로는 큰 그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 어느 쪽 가능성이 좀 높을까요? 그럼 뭐 5월달에 만나서 네. 맛감산 가능성과 모이긴 모이는데 뭐 네. 별 얘기는 없을 가능성. 단기적으로 갑자기 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걸로 그냥? 봅니다. 조금 일단 이렇게 중요한 국가가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알겠습니다. 보면서 네. 그래서 방안을 갖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UAE도 갑자기 증산이 안 되니 네네. 원유 시장 수급이 또 갑자기 변하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예. 또 그리고 그- 지금 이제 그 호르무즈라는 변수도 있고 해서 사실 예. 지금 그 유가 원유 공급도 계속 등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변수가 훨씬 크면 컸지.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그 석유 나는 나라들도 좀 복잡하네, 정말. 우리는 그 석유 나는 게 참 부러웠잖아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네. 요즘도 중동 국가에서 계세요? 아니면 요즘은 이제 돌아오셔서 대부분 한국에서 보내십니까, 대사님은? 아무래도 제가 이제 오랫동안 거기 있었기 때문에 네. 항상 그쪽으로 눈이 가죠. 가긴 가고 가고 싶기도 주로. 하고요. 아. 네. 1년에 6개월은 저 동네에서 보내고 예를 들면 6개월은 한국에서 보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신다면 네. 그 대신 저기서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건 안 되고 딱 도시 한 곳 하나에만 있어야 돼 네. 라고 한다면 다니신 곳 중에 어디가 제일 날씨도 좋고 맛집도 많고 뭐 그래서 난 여기다 한다는 데는 어디입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는 어느 나라가 특정 국가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이라크라든가 리비아 이런 데 험한 국가에 있다 보니까 예. 뭐 대포 소리도 듣고 총소리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셨구나. 어느 나라가 좋다는 그런 이제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냥 마음이 행복하면 그냥 폭탄만 안 떨어지면 돼요? 폭탄이 사실 떨어져도요. 어. 몇 개월이 지나면 감각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옆에서 총소리가 나고 총알이 날아다녀도 이렇게 사람이 무신경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되면 이건 그냥 나의 어떤 운명이 이런가 보다. 뭐 이렇게 따라간다, 순응한다. 그런 상황이 이런 생각이 있구나. 들죠. 예. 그래서 뭐 특별히 좋다,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그 상황에서 그냥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질문 잘못했네. 저 예를 들면 저희 아들이 나 아빠 저 중동 국가로 신혼여행 가야 되는데 네. 나 도시 하나만 찍어줘라고 하면 나 잘 모르는데 나 사우디 저 대사님한테 연락 좀 해볼게라고 해서 저 2%인데요. 네. 저 도시 하나만 찍어주세요. 네. 그러면 신혼여행지로는 어디 찍어주실 거예요? 사우디 말씀입니까? 아니면 중동 전체? 아니 중동 전체 오늘 저 보여주신 저 이집트, 터키, 이란, 오만, 예멘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좀 문화라든가 역사를 보려면 이집트. 이집트, 예, 그리고 카이로 갔다 온 나. 예, 카이로. 그리고 아무래도 그래도 며칠 동안 제일 볼 게 많네? 그러면 이제 두바이. 두바이, 예. 약간 웨스턴 분위기로. 예, 그런 거. 자연 경관. 자연 경관하면 사실 사우디도 굉장히 좋은 데 많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요. 사막 아니라? 남쪽에 가면 한국과 똑같아요. 산에 막 풀도 있고 눈도 오고. 이게 중동 국가가요. 눈이 온다고요? 눈이 와요. 중동 국가가 이게 눈이 안 올 것 같죠. 네. 중동 국가 이렇게 한 아랍 국가가 22개국인데 네. 눈 안 오는 국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1년에 한 번씩 이상 눈이 와요. 그래요? 네. 정말요? 네. 왜 그러냐면 고산지대가 3,000m 이렇게 돼 있고 막 그래서. 그렇거든요. 물론 많이 안 오죠. 그렇지만 정말 눈이 와서 학교도 안 가고 막 그래요. 스키장도 있어요. 사우디는 아니지만 레바논, 알제리, 뭐 진짜? 예, 이스라엘도 스키장이 있어요. 대박. 웬만하면 다 그러니까 신혼여행 뭐 있는 신혼여행지라는 게 다 어디 네, 특별한 게 그럼요. 아니라. 네, 네. 그렇구나. 그럼 어디나 그냥 경치는 비슷하겠네요. 이제 취향에 따라서 내가 사막에 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사막, 사우디 이게 사막 입자가 모래 입자가 굉장히 이뻐요. 이제 루브 칼리라고 텅 빈 사각지대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단일 그 사막으로 제일 큰데
지대가 여기 아라비아 반도에 있어요. 예. 거기 이제 사막 구경을 가봐도 되는 거고 뭐 자연 저 옛날에 유적지를 보겠다 아니면 역사전 때 보겠다 하면 페트라 뭐 이런데 스키를 타고 싶다. 그럼 뭐 이스라엘 헬몬산 뭐 이런데 이렇게 하여튼 취향대로 뭐 여기 사막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네. 가볼 만한 데가 되게 많아요. 신기하네. 저는 그렇게 눈이 많이 오는지 몰랐네. 많이는 오지 않고요. 많은 나라에. 네. 아주 드물게 오죠. 우리 대사님하고 조금만 더 친해지면 우리 저 언더스탠딩 시청자들 모시고 네. 그 대사님이랑 같이 응. 저 여행 코스 하나 잡아가지고 한번 갔다 옵시다. 보통 여행사 상품 이런 거 안 가는 대로. 뭐잘 아시겠지. 네. 알겠습니다. 자, 재밌게 또 UAE가 또 저 오펙 탈퇴하는 바람에 그 핑계로 또 재밌는 중동 이야기 들어봤네요. 아, 요새 이란 때문에 저 동네가 거의 고향 같아 우리. 네. 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갈게요. 네.